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65회차는 프리미어리그 8경기, 라리가 6경기입니다. 이번 회차도 지난 회차처럼 쉽지 않은 회차가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주중 경기를 하는 팀들의 체력 안배와 원정 경기로 인한 이동에 대한 부담도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어리그보다는 라리가에 좀 더 신중을 기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직전 경기를 보지 않고 팀의 흐름을 예측하는 게 쉽지 않기에 분석이 늦을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그럼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EPL 14위 울버햄턴과 2위 토트넘의 매치입니다. 코리안 더비인데요. 양팀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울버햄턴은 직전 셰필드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6경기 만에 패를 했고요. 토트넘은 첼시에게 시즌 첫 패배를 4대1 대패로 장식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요. 장기판으로 보면 울버햄턴은 차떼고 토트넘은 차포 닷대는 경기가 되겠는데요. 울버햄턴의 네트의 공백은 역시 컸습니다. 쿠냐를 네트의 자리로 옮기고 칼리아치치를 원톱으로 세웠는데 점유율은 높았지만 칼리아치치의 마무리가 쿠냐나 황희찬만 못하며 패배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엔지 감독의 위기 대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매치인데요. 반더벤의 햄스트링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예상되고 메디슨도 출장이 불투명한데 로메로와 우도기의 퇴장 징계 결장까지 있을 텐데 차를 2개 다 떼는 격인데요. 첼시전 다이어와 에메르송의 수비력은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다이어는 그나마 센터백 구력이 있어 나름 역할은 했는데 에메르송은 우측 풀백에서도 포르에게 주전에서 밀렸는데 센터백으로는 더 답이 없었습니다. 5명이 남아도 전방 압박 공격 축구를 하겠다는 엔지 감독의 배포가 마음에 듭니다. 우도기의 자리는 벤 데이비스로 채울 것인데 문제는 센터백의 한 자리가 공백이 너무 커 보이는데요. 다이어가 울버햄턴 정도의 전력팀에게는 그나마 역할을 할 수 있겠는데 나머지 한 자리를 누구로 채울지 명단을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3백을 세우는 방법이 있을 텐데 4백에 익숙한 엔지 감독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는데 변형 4백을 세울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3백인데 공의 위치에 따라 좌우 풀백이 바빠지는 전술인데요. 좌우 사이드 자원이 많은 토트넘으로서는 한번 시도해도 괜찮을 걸로 생각됩니다. 손흥민이 원톱 능력에서 칼리아치치의 월등히 앞서고 토트넘의 중원이 충분히 중원을 지배할 걸로 보이는데 벤탄쿠르의 부상 복귀로 메디슨이 빠진다고 해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히샬리송도 치골 수술로 빠진다지만 브레넌 존슨, 브리안 힐, 솔로몬 등의 측면 자원이 충분해 센터백의 공백을 전방 압박으로 상쇄시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그 어느 때보다 동기부여가 강할 토트넘입니다. 울버햄턴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라리가 9위 라요와 1위 지로나의 매치입니다. 상승세의 양팀입니다. 같은 상승세이지만 조금 질이 다르고요. 라요는 리그에서 8경기 패가 없는데 무승부가 무려 6경기이고 지로나도 13경기 중에 레알 마드리드에게 1패가 있을 뿐 11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라요의 우세입니다. 라리가 이변을 내며 1위를 하고 있는 지로나인데요. 라요도 시즌 초반에 비해 경기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승이 없어 더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요는 최근 성적은 더 좋습니다. 강호 소시에다드와 직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하며 수비가 더욱 탄탄해졌고요. 지로나는 공격력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공격수 도브백이 6골, 사비오와 스투아니가 3골, 중원의 에레라가 4골 등 3골 이상 득점한 선수가 6명으로 득점이 한 선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현재의 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전력으로는 지로나의 우세가 당연한데요. 최근 상성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2경기는 무승부를 했고 나머지 3경기는 FA컵에서의 라요의 승리 1경기와 이전 2부 세군다 리그 맞대결로 1승 1패로 대등했습니다. 현재의 전력의 차이는 있지만 2019년 이후 라요의 홈에서는 2승 2무로 라요가 우세한데 일종의 천적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큰 이변은 강팀의 원정 매치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번 매치가 그런 매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면 지우개를 쓰시기를 추천드리고 저는 맞대결 홈 극강의 라이오이고 직전 마드리드전에서도 일방적인 수세에서 클린시트를 한 수비력과 3번의 슈퍼 세이브를 한 골키퍼 드미트리의 손끝을 믿어보려 하는데 라이오의 득점력으로는 승리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라이오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EPL 11위 크리스털 팰리스와 16위 에버턴의 매치입니다. 수비에 중심을 둔 양팀의 대결입니다. 중원의 주도권을 포기까지는 아니라도 중원을 내주더라도 수비에 무게를 두는 양팀이라 헛심쓰는 공방전이 될 수도 있는 매치입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요. 크리스털은 직전 번리 원정에서 65대 35로 점유율은 내줬지만 2대 1로 승리했습니다. 돌아온 에제가 극장 쐐기골 어시스트를 하면서 폼을 올리며 향후 매치에 공격력에 힘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에버턴은 최근 4경기 2승 1무 1패를 하고 있는데 리버풀에 패하고 직전 브라이턴과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강팀들에게도 버티는 힘이 생겼습니다. 웨스트햄과 본머스에게 승리하며 중하위권 팀들에게는 승리를 하며 승점을 챙기며 흐름은 괜찮습니다. 4-2-3-1 포메의 크리스털에는 에제의 복귀로 자하 이적 후 약화된 공격력을 받쳐줄 수 있는 자원이고 4-4-1-1의 에버턴은 돌아온 원톱 칼버트 루인의 발끝에 승부가 좌우될 걸로 보입니다. 양팀 맞대결 결과를 보면 직전 클린시트 무승부를 했지만 승패가 갈린 경기에서는 3대0, 3대2, 4대0, 3대1로 다득점의 경기들이었는데 초반 골이 터지면 수비는 뒷전으로 공격으로 나가다가 다득점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패가 갈린 경기에서는 홈팀이 승리했었고 직전 경기는 크리스털의 홈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했었는데 양팀 흐름이 좋지 못할 때의 맞대결이었기에 이번 매치에서는 승부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대결에서 홈팀의 승리가 많고 양팀 경기력도 나아지고 있는데 수비보다는 공격력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크리스털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라리가 20위 알메리아와 7위 소시에다드의 매치입니다. 시즌 첫 승이 없이 4연패 중인 동네북 알메리아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리그에서 바르셀로나와의 1대0으로 패했지만 주중 벤피카와의 챔스 홈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흐름을 바꿨습니다. 상성에는 2승 2무 1패로 대등한데 2015년 이전 3경기를 제외하고 2023년 최근 2경기는 모두 소시에다드가 승리했는데 이 결과가 최근 양팀의 전력이라고 보이고 그 전력 차이는 이번 시즌 더 커 보입니다. 오야르자발, 쿠보, 바레네치아의 공격진의 위력은 직전 벤피카 전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며 완승을 이끌었던 소시에다드입니다. 평균 실점 2.67의 알메리아의 수비력으로는 감당하기가 벅차 보이고요. 알메리아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EPL 18위 본머스와 6위 뉴캐슬의 매치입니다. 4연패 후 1승을 하며 잠시 반짝하는 듯 했던 본머스는 직전 맨시티 원정에서 6대1로 대패하며 반전은 없었습니다. 뉴캐슬은 리그에서 7경기 패가 없고 직전 아스날과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주중 챔스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잠시 주춤한 흐름입니다. 상성은 3승 2무로 뉴캐슬이 우세하고요. 본머스는 주전 공격수 솔랑케가 시즌 4골에서 멈췄으면서 평균 득점이 0.82라는 저조한 득점력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공격수 이삭을 비롯해 많은 부상 선수가 있는데 좌측 수비수 댄번의 부상까지 겹치며 가히 부상 병동이라 하겠습니다. 칼럼 윌슨이 기복이 있고 리브라멘토가 선발 출전하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직전 도르트문트전에서 점유율은 조금 앞섰지만 마무리가 안되며 패했습니다. 본머스의 5-4-1 포메의 5백은 답이 없어 보이는데 중원의 필립 빌링도 수비에 치중을 하다 보니 공격적으로 나갈 틈이 없어 결과를 못 내며 부진합니다. 뉴캐슬이 부상 선수가 많아 대체 선수들도 많은데 후보들이라고 해도 본머스의 퀄리티에 뒤지지 않을 텐데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경기력에 영향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걸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의 승부의 키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상성에서도 본머스 홈에서 무승부가 많고 현재의 약해진 뉴캐슬의 전력에 해외 원정을 다녀와 체력적인 부담까지 안고 해야 하는 경기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머스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라리가 19위 그라나다와 11위 헤타페의 매치입니다. 그라나다는 최근 3연패로 3무승부로 잠시 살아난 듯 했던 경기력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직전 발렌시아 원정에서는 PK를 내주며 1대0으로 패했는데 운도 따르지 않았고요. 헤타페는 직전 카디스와의 홈 경기에서 한 명이 퇴장당하는 수적 열세에도 마요랄의 골대앞 잘라먹기로 승리하며 5경기 무승부로 승리가 없다가 오랜만에 승리하며 하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그라나다가 앞서 있습니다. 그라나다의 직전 발렌시아 경기력을 보면 매우 무기력해 보였는데요. 기회도 거의 없었지만 상대 파이널 서드 진입이 그리 쉽지 않으며 팀 전체적인 난관에 부딪힌 듯 했습니다. 헤타페는 이번 매치 수비수 다코남의 퇴장 징계 결장이 있어 수비의 공백이 있습니다. 전력에서 앞서는 헤타페인데 직전 맞대결 그라나다 홈에서 그라나다의 2대1 승리를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라나다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라리가 12위 오사수나와 10위 라스팔마스의 매치입니다. 오사수나는 리그에서 직전 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4대2로 패하며 2연패를 하며 흐름이 안 좋습니다. 라스팔마스는 홈에서 강적 AT 마드리드를 2대1로 꺾으며 2연승으로 상승세이고요.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직전 맞대결이 2019년으로 최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사수나의 부디미르는 직전 지로나전에서도 2골을 넣으며 고군분투를 했지만 요즘 상승세의 지로나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시즌 초에는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원정에서도 2연승하며 반등했는데요. 1점대 아래의 저조한 득점력이지만 실점률도 1점대 아래로 수비에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4-5-1 포메레스는 라스팔마스는 중원의 숫자를 많이 두고 라인을 올리며 상대의 1차 빌드업을 차단하는 모습으로 직전 AT 마드리드도 무너뜨렸습니다. 2연패의 오사수나와 2연승의 라스팔마스인데요. 라스팔마스의 상승세는 이번 시즌 승격하며 큰 폭의 선수 물갈이로 발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상대 팀들의 라스팔마스 원정도 힘들겠지만 라스팔마스에게도 마찬가지로 원정 경기는 힘든 경기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고려해서 물을 바치고 승과 패를 선택해야 할 매치란 생각입니다. 오사수나의 승과 물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라리가 2위 레알 마드리드와 8위 발렌시아의 매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리그에서 라요와의 홈 경기에서 일방적인 우세에도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주춤했지만 챔스 브라가와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완승하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발렌시아는 최근 4경기 2승 2무로 괜찮은 흐름이지만 상대 팀들이 그라나다, 카디즈, 마요르카 등 중하위권들의 팀들로 완전한 상승세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레알의 우세이고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매치입니다. 직전 챔스 브라가전에서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오랜만에 골맛을 보며 폼을 올렸고 주드 벨링엄과 호셀루를 로테이션으로 돌리며 이번 매치를 대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EPL 4위 아스널과 19위 번리의 매치입니다. 아스널은 리그컵에서 웨스트햄에게 3대1로 패하며 탈락했고 연이은 리그 뉴캐슬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흐름이 안 좋았는데요. 직전 챔스 세비야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연패를 끊었습니다. 번리는 직전 크리스털과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4연패로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승 3무 1패로 대등하고요. 4-3-3의 아스널과 4-4-2 포메의 번리는 전방 압박을 주무기로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아스널은 강력한 중원의 데클란 라이스와 카이 하베르츠, 웨데고르가 있어 주도권도 잡고 승리도 가져오고 있는데 번리는 강력한 중원이 없어 점유율은 높지만 실속이 없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널에 웨데고르, 은케티아, 제수스 등의 부상이 있고 직전 주중 챔스 경기가 있었지만
홈 경기로 거리 이동의 핸디캡은 없어 체력적인 데미지는 크지 않을 걸로 생각되고 스쿼드 뎁스가 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 번니가 아스널 원정에서 무승부도 어렵겠습니다. 앞을 보고 달려야 할 아스널에게는 승점을 쌓을 기회로 4위로 떨어진 순위를 올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아스널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EPL 5위 에스턴 빌라와 15위 풀럼의 매치입니다. 5승 1패로 상승세를 달리던 빌라는 직전 노팅엄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흐름이 꺾였습니다. 그러나 주중 컨퍼런스 리그 알크마르와의 홈경기에서 2대2로 승리하며 한 마리 토끼는 잡았는데요. 풀럼은 직전 홈에서 맨유에게 1대0으로 패하며 이전 경기 브라이턴 원정에서는 1대1로 비기며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종잡을 수 없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패로 빌라의 우세입니다. 양팀 12경기 무승부가 없는 상성인데요. 빌라의 올라 와킨스, 무사 디아비, 존 맥긴, 더글라스 루이즈 등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리그 경기와 컨퍼런스에서 무사 디아비, 올라 와킨스 등을 선발 출전시키며 로테이션 없이 경기를 치러 이번 매치에서는 체력적인 부분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풀럼의 득점력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더 올라가고 있어 부진은 계속될 거란 생각입니다. 에스턴 빌라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EPL 3위 리버풀과 9위 브렌트퍼드의 매치입니다. 리버풀은 직전 리그에서 리그 17위 루턴 타운 원정에서 1대1로 비기고 유로파 툴루즈 원정에서 3대2로 패하며 흐름이 주춤합니다. 브렌트퍼드는 직전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하며 3연승으로 상승세입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리버풀의 우세이고요. 리버풀은 툴루즈전에서 일부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두 골을 실점하며 살라, 디오고 조타, 소보슬라이 등을 일찍 투입하며 로테이션은 의미가 없어지고 패까지 하며 이번 매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렌트퍼드는 최근 강팀에게는 3-5-2 포메를, 만만한 팀과는 4-3-3 포메를 번갈아 쓰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무파이가 최근 선발 출장하며 직전 골까지 기록하며 은베모와 요한 위사에 집중된 상대의 마크를 분산시키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비의 핵심 반다이크의 질환 결장이 예상되는 리버풀은 전반기 최대의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적지 않은 부상 선수가 있고 브렌트퍼드 역시 적지 않은 부상자가 있지만 상승세의 흐름이라 어려운 안필드 원정이지만 중원에서 대등한 경기만 한다면 이변이 생길 수도 있는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리버풀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EPL 12위 웨스트햄과 13위 노팅엄 포레스트의 매치입니다. 웨스트햄은 리그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지만 리그컵에서는 아스널을, 유로파에서는 올림피아 코스를 꺾으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팅엄은 직전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7경기 만에 승리했는데요.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1승 1패로 대등하고요. 웨스트햄은 제라드 보엔과 중원의 루카스 파케타가 살아나야 하는데 유로파 리그에서의 상승세가 리그에서는 이어지고 있지 않아 고민일 겁니다. 노팅엄에는 공격수 크리스 우드가 부상 결장이 예상되는데 중원의 망갈라가 시즌 첫 골을 성공하며 폼이 올라오고 아오니 타이오와 깁스 화이트가 있어 전력 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순위와 비슷한 전력의 양팀인데 웨스트햄은 홈이라는 이점이 있고 주중 경기로 체력적으로 불리한데요. 노팅엄은 리그 흐름에서 앞서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팽팽한 공방전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웨스트햄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EPL 12위 첼시와 1위 맨시티의 매치입니다. 첼시는 직전 토트넘을 4대1로 대파하며 부진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맨시티는 주중 챔스 경기에서 영보이스를 홈에서 3대0으로 꺾으며 리그 포함 4연승을 하며 리그에서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최근 상성은 5승으로 맨시티의 일방적인 우세이고요. 첼시의 직전 토트넘 승리는 첼시가 잘했다기보다는 토트넘이 운이 없었다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로메로, 우도기의 퇴장과 반더벤과 메디슨의 부상 교체로 11대 9위 맞대결에서 승리를 못했다면 그게 이상했을 매치입니다. 맨시티는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 다시 상승세를 타며
리그와 챔스에서 승승장구하며 제레미 도쿠라는 신성까지 발견하여 있는데요.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생각합니다. 첼시는 토트넘전에서도 상대의 퇴장과 부상 교체가 있기 전까지는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첼시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라리가 15위 세비야와 6위 베티스의 매치입니다. 리그에서 1패 후 사무승부를 하던 세비야는 주중 챔스에서 아스날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6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베티스는 리그에서 2연승으로 7경기 패가 없는데 주중 유로파에서 아리스 리마소를 홈에서 4대1로 누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세비야가 앞서 있고요. 세비야는 주중 아스널전에서 엔네시리, 키케, 라멜라를 선발 출전시키고 오캄포스와 라키티치를 교체 출전시키며 일부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패하면서 이번 매치의 로테이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베티스도 키플레이어 이스코는 교체 출전시키고 윌리안 호세는 제외하며 일부 로테이션을 돌리고도 4대1로 대승을 했습니다. 최근 맞대결 2경기는 무승부를 했지만 이전 4경기에서는 승패가 나뉜 경기가 많은 양팀인데요. 최근의 전력을 고려해보면 베티스의 상승세를 세비야가 홈이라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세비야의 무합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